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체 공휴일 연휴에 가을 단풍절까지 맞물리며 인구 이동이 더욱 늘 것으로 보여 추가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전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자 수를 보니까 이번에 또 2,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 유행하고 있지만 하여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좀 다행입니다. 오늘의 2,248명, 다행히 어제보다 238명 줄었고요. 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과 비교해 보면 지난주 토요일 날은 3,273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1,025명이나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감소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추석 연휴에 이 국민 대이동이 수도권에서부터 비수도권으로 갔었는데 이것이 지금 영향이 나와야 될 상황인데 그것은 제한적이다 하는 것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이번 주 다음 주가 또 연휴이기 때문에 다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돼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39%인데 이게 최고치로 가고 있거든요. 더구나 서울인 경우에 있어서는 50%를 넘어가고 있어서 아직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 감염 확산은 막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역학조사가 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네. 이 예방접종 완료가 늘어남으로 해갖고서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률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8월, 9월에 이 0.34% 정도의 치명률이라는 것은 조금 더 떨어져야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겠다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단 한 2,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예정대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0월 말이 되면은 70% 접종 완료가 될 네. 것이고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분명히 위중증 환자율, 사망률, 또 확진자 수도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에 접종 완료가 늘어나면 감소할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때 방역 완화하는 것을 지금부터 미리 너무 얘기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또 혹시라도 유행 상황이 나쁘든지 해서 못하게 되면은 그 실망감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면밀히 지금 한 달 동안 잘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될 때 완화하는 것은 또 금방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발표들은 좀 성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유행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직은 언급하기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 9개월이나 됐는데 네. 이 확산세는 아직도 계속 있는 것이고 예방접종률이 80%, 90% 가더라도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지만 어떻게 가느냐, 어느 단계를 완화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데도 지금 82% 접종 완료율인데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접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미접종자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18세 이상이 580만 명 정도 예약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42만 명 정도 예약을 해서 아직도 540만 명 정도 남아 있고요. 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또 자율적으로 받는 17세 이하의 학생들, 어린 유아 청소년인 경우에도 7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맞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1,000명 정도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1,000명 사이에 있어서 위중증이 나올 수밖에 없고 60세 이상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결국은 이 미접종자분들이 자연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면역을 얻어야만 종식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염이 되는 것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좀 서서히 나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많은 수가 나오면 의료 체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접종자 감염이 좀 큰 문제인 건데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어떻게 미접종자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미접종자의 감염률을 줄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역을 완화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네. 미접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완화라는 뜻,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미접종자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것과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되었을 때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결국은 접종 완료자들이 얼마나 방역 수칙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느냐, 그 완화된 수준에 있어서도 네. 결국은 실내에서에 있어서의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서서히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이 연착륙한다고 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결국은 부담 없이 피해 없이 우리 국민들의 90% 이상이 면역력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유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의가 앞으로 방역 준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완전히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 아마 내년 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취약한 건데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좀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그거는 뭐 자기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혹은 네. 신념에 의해서 안 맞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좀 부작용이 걱정도 되지만 감염도 걱정되는 네, 그렇죠. 분들한테는 가능한 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고 혹은 방문까지 하면서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사실 싱가포르의 예를 들으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얼마나 접종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 그 사업장에 찾아가서 고용주와 잘 의논을 해서 여권이 다 유효기간 만료되었든 뭐 비자가 어떻게 됐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얀센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상당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사실은 여기서의 집단 발생은 우리 지역사회 N차 감염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단계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얼마나 광역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에서 좀 기대감을 높이는 뉴스가 전해졌더라고요. 이제 머크가 개발한 알약이 코로나19 환자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승인을 통과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굉장히 큰 효과,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임상 3상 결과가 좋고요. 지금 오늘 발표한 것으로 보면은 이 입원 사망률이 투여했을 경우에 7.3%, 위약인 경우에 14.1%, 약 반 정도 줄일 수 네.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약물 투여한 이후에 이제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을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증상이 증상이 심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중등도만 해도 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투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투약한 이후에 사망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비해서 위약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8명이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의 기전을 보면은 이 약은 바이러스의 이 RNA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네. RNA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주든지 미우 변이주든지 람다 변이주든지 상관없이 다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 문제인데요. 네. 두 알씩 5일간을 한 코스로 하는데 약 9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치료 비용은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드는 거지만 입원 갔을 때 또 중증으로 갔을 때 치료비를 계산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재택 치료를 할 때 이 경구 치료가 있다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1년 올해 안에는 1,000만 명분 정도밖에 못 만든다고 하니까 네.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18,000명 중 내년에 2만 명 더해서 38,000명분 확보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뭐 1, 2주일 정도면 다 없어지는 물량이라서 네. 이 물량 확보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지가 지금으로서는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하루빨리 치료제가 좀 개발이 되고 또 스스로 각자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